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 북부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이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 23살의 나이에 53일 수험생활 끝에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 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 경험 위주로 이게 좋았다 저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도 현재 취업을 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팁이 있을까, 노하우가 있을까, 그게 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방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방 조직은 크게 소방 직렬이 있고 구조 직렬이 있고 구급 직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통신 분야, 항공 분야 등이 있지만 크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게 소방 직렬, 구급 직렬, 구조 직렬이 있습니다. 저는 소방 직렬로 입사를 했는데, 소방 직렬은 말 그대로 불을 끄는 것, 쉽게 말해서 불을 끄는 것이고, 구조 직렬은 특수부대, 흔히 여러분들 그 강철부대 보셨나요? UDT, 707, SSU 이렇게 나라에서 인정한 특수부대에서 하사계급 이상 3년 이상 근무한 자만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구급 직렬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채 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직렬에 꼭 지원을 했다 해서 무조건 그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만 예를 들면은, 저는 불 끄는 일을 소방 직렬로 입사를 했지만은 현재 구조대에 있고 구조 직렬 일을 하고 있고, 완전 제가 입사 1년 때까지는 또 구급 직렬을 했습니다. 그 하나의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발령을 받고 이틀 차인가 3일 차인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구급에 대해서 CPR, 여러분들 CPR 교육하잖아요. 마사지 하고 맥박 재고, 동맥 재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 거조차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여자 간호사 출신 분이 반장님 이거 혹시나 심정지 출동이 생기면 이거 챙겨주시고 저거 챙겨주세요 하는데, 제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기관 내 삽관이 뭔지도 몰랐고, 맥박 어떻게 재는지도 몰랐고, 그 흉내 낼 줄 알았지. 이걸 누르는 거 있잖아요. 흉내 내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는 몰랐는데, 하필 그날 심정지 출동이 2건이 걸린 거예요. 첫날에. 이틀 차인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얼이 탔어요. 이 보면은 모니터에 뜨거든요. 심정지인지 심신 뒷맥인지 그런 게 다 뜨는데 저는 그런 거 읽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자가 죽었는데, 처음엔 그런 부담감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내가 부족해서 죽었구나,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살리지 못했구나, 이런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한 6, 7개월 정도. 내가 좀 더 자격 요건이 더 됐었고 더 잘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의사들이 하나 둘 하면서 의사 침대에 올라와가지고 펑 해서 살리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영화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현재는 제가 이제 구조대, 구조 직렬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에 깔려서 죽은 사람, 차에 깔려서 머리가 터진 사람, 그다음에 차가 레미콘 엄청 큰 5톤 트럭이 기둥에 박아서 압사가 된 사람, 그다음에 물건을 가는 그런 거에 상반신이 끼어서 하반신만 남아 있는, 상반신 절단되고
하반신이 절단되고 뭐 팔 한쪽이 뭐 고기가 막 갈려서 고기 가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 손이 들어가서 완전 고기처럼 갈려 나온다던가 그런 다양한 죽음의 생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소방에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마음을 좀 강하게 먹으시고 비위가 조금 세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런 출동이 막 그런 출동만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마음 따뜻한 출동도 있고 막 사람들 막 구포대교라고 있거든요. 제 근무지 근처에 거기 사람들 막 뛰어내리고 하려고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막 주정도 들어주고 아저씨 왜 그러시냐 저도 힘들다 막 지금 사회생활 하는데 저도 힘들고 막 한다 그 막 아저씨랑 한 30분 정도 말동무 해주면은 막 아이고 학생도 힘드냐 막 이러고 되게 재밌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소방 일을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소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방 일단 아까 다시 돌아가서 소방 직렬은 호수를 연결해서 불을 진압하는 일이고요. 구조 직렬은 그 진압하고 있는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인명 검색, 인명 구조를 실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구급대원, 구급직렬은 환자 처치 그리고 병원 이송, 응급실에서 병원 이송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이 좀 중요하겠죠. 앞에 다녀가셨던 분들이 어떻게 뭐 월급 같은 건 좀 민감할 수도 있어서 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엄청 중요하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계급마다 다르고 군대 몇 개월 뭐 근무한 거에 따라 다 다르고 수당도 다르고 매달 또 달라요. 월급이 일정한 게 아니라서. 근데 평균적으로 월 평균 말씀을 드리자면 제 기준 군대 21개월을 갔다 왔고 정상적인 뭐 아무런 결함 없이 입사를 해서 1년 차에 제가 한 월 평균 한 32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놀고 먹고 받은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일을 해서 시간만큼 받은 거기 때문에 월급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소방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소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면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막 아르바이트 이런 거 말고 저도 23살에 여기 소방 조직에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 같고 막 응원과 격려만 해줄 것 같고 전혀 아닙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요. 제가 있는 구조대라는 곳은 성격이 다들 특수부대 출신들밖에 없어요. UDT, 그다음에 HID, 뭐 북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UDT, 뭐 특전사 707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다들만 내놓으라고 한 성격 하시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그런 곳에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제가 정체성을 잃고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선배들이 시키는 말마다 오케이, 알겠다, 이거 해라 하면 무조건 저거 하고 저거 해라 하면 무조건 저거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나중에 느껴보니까 여러분들도 자아가 있고 저도 자아가 있잖아요. 그 자아를 잃고 뭐든지 거기에 맞춰주게 되면은 나중에 따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라 했는데 선배님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갑자기 이 녀석 봐라? 이 녀석 왜 이래? 이 녀석 변했네. 뭐 머리 커졌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바라는 점은 애초부터 여러분들은 너무 여러분들만의 정체성을 잃고 사회생활을 시작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자아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든지 신입사원은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가정에 여러분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추천 이렇게 해볼래라고 하셨던 선배분이 있는데 그 선배분이 저를 처음에 되게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냐면 막 쟤는 뺀질거린다 뭐 일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그 선배는 좀 뭐든 좀 위에서는 좀 관리하는 선배다 보니까 밑에 선배들만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제가 잃은 상태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저를 되게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1, 2년, 2, 3년 차 되고 나서 저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이 녀석 머리 컸다, 변했다, 뭐 나이 한두 살 차더니 뭐 그런 얘기가 나 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여러분들만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사회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제가 정확히 여러분의 나이를 모르지만 다들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겠죠? 아니면은 갓 졸업을 하셨거나 저도 부산의 한 체육대학 한 4년제 체육대학에서 다니다가 1, 2년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이랑 병행을 하면서 대학 졸업을 했는데 저는 정말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체육대학이다 보니까 갑자기 OT 날이라고 하나요? 그 처음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초대받은 날에 갔더니 앞으로 지침, 뭐 뒤로 지침, 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막 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저는 막 술 먹고 놀고 어깨춤 추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한 이 100만 원 넘어가는 돈을 주고 이런 걸 하러 온 게 아닌데 하면서 대학생을 그때도 잘 안 했어요. 막 맨날 가면 빠따만 치고 이러니까. 근데 너무 후회되는 점이 한 가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와서야 후회되는 게 대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볼 걸이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뭐냐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분 학과 활동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조금 더 재밌고 열심히 그 나이 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딱 나이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청춘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조금 더 즐겨볼 거리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업하시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하시고 좀 이제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목표로 잡고 아니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꿈의 크기를 좀 더 많이 크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친구들이 좀 학벌이 되게 좋아요. 서울대 출신도 있고 연세대 출신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과 저의 그런 얘기를 해보다 보면은 일단 꿈의 크기가 완전 달라요. 목표라고 하나요? 저는 일단은 50%를 잡으면은 그 50%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30%까지 도달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아예 목표를 100으로 잡아버리니까 100까지 못 가더라도 80까지는 도달을 해버려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서울대, 연세대 나와가지고 다 비슷해요. 하는 거는 대학생활 비슷하게 하고 다들 거기서 똑같이 술 먹고 놀더라고요. 뭐 다른 점은 이제 그쪽 친구들은 다 서울대 친구들이 또 연세대 친구들이고 그래서 대학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좋은 대학이 있으면은 조금 더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목표를 크게 잡고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 꿈이 깨져도 그 꿈이 깨진 조각만큼은 엄청 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으실 때 뭐 터무니없는 목표 말고 최대한 목표를 크게 잡으셔서 도전을 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패를 되게 많이 해보셔야 돼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요. 뭐 대학교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저도 친구들처럼 이렇게 서울권 대학을 막 진입을
노려봤는데 실패를 해버렸어요. 뭐 대학도 실패를 해보고 군대에서도 실패를 해보고 여기 직장 와서도 실패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좌절감도 생기죠. 좌절감도 생기고 실패감, 뭐 온갖 이 나쁜 말이 생기는 그런 감정들이 막 생길 겁니다. 당연히 생겨요. 내 자신에 대한 뭐 이런 내가 쓸모가 있나 이 사회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대신에 거기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성공의 반대가 실패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공의 반대말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계속 실패해도 도전하셔야 돼요. 근데 대신에 그 도전하셨을 때 도전에 실패했을 때 그 패배감, 쓴맛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시 도전하실 때 그거를 걸음 삼아서 계속 도전하시고 끝없이 도전하시면은 뭔가가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수부대를 나왔어요. 특수부대 직렬은 아니지만은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나왔는데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에서 거의 포항까지 400km 걸으면서 내려오고 많은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도전을 굉장히 많이 즐겨요. 대부분은 실패하지만 근데 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 힘들더라고요. 제일 결승선에 도달하기 직전이.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다 왔을 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걸 꼭 참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하프 마라톤만 막 하다가 풀코스 마라톤을 한번 친구들이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풀코스 마라톤에 대해서. 근데 다 왔어요. 다시 또 도전할 거예요.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하겠죠. 저도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꼭 도전을 계속하면서 실패를 거듭된 도전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좌절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롤모델, 멘토 이런 게 좀 정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저도 공부를 50일 만에 했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50일 정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한 건데 이 50일이라는 게 저도 처음엔 될 줄 몰랐어요. 될 줄 모르고 제가 똑똑한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50일 만에 됐냐면은 공부를 하는 와중에 한 30일 차 정도였나? 그때 저도 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안 될 거야. 안 되겠지 하면서. 근데 어느 합격수기 카페 합격수기 글이 올라왔는데 자기가 한 50 며칠 만에 공부를 해서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실기시험에서 떨어졌다. 그 글을 보고 느낀 게 저 사람도 됐는데 나도 되겠지. 나도 될 수 있다. 그때부터 엄청 다시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저는 그 글을 보지 못했으면은 난 안 될 거야.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임하지 않았을까. 그럼 전 50일 만에 합격을 못했을 거라 생각해요. 대신에 이 50일 동안 정말 죽을 듯이 했어요. 정말. 공부 한 하루에 14시간 정도 했거든요. 아침 7시에 도서관 문 열면은 거기 가가지고 한 밤 11시? 11시 딱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핸드폰도 안 들고 다녔고 술도 안 먹고 뭐 친구들 안 만나고. 근데 여러분들 14시간 공부하는 게 뭐 다들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뭐 게임 아니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죠? 아무튼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14시간 한다 해도 되게 하기 힘들어요. 되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저도 싫고. 공부가 중고등학교 때 막 하고 왔는데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보고 또 그런 공부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또 공부라니. 나는 내 인생에 공부란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웬걸 인생은 공부의 연속인 거예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50일 동안 그냥 죽도록 노력해서 그냥 50일만 고생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남들처럼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 공부해서 1, 2년 동안, 2년, 3년, 또 2년, 3년 한다고 해서 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죠. 저는 추천드리는 게, 한 가지 하실 때 정말 죽을 듯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무조건 따라와요. 무조건. 여러분들도 취업을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으셔서, 아니면은 좀 좋은 정보가 없을까, 좋은 팁이 없을까, 그런 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이렇게 계시는 분들 다 경쟁자거든요. 또 같은 분야는 아니겠지만 사회에 있어서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열심히 할 건데 그 열심히 하는 걸 전부 다 나머지 분들을 다 뛰어넘어야 돼요. 한번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꼭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밖에 믿을 사람 없거든요. 저 부모님도 안 믿었어요. 50일 만에 나 필기 합격할 수 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이건 뭔 개소리냐고, 그냥 하던 공부나 마저 해라 했는데 필기를 당당하게 합격을 해오니까 되게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공부든 이 취업이든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믿을 건 여러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 조언을 구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귀담아 듣되, 믿을 사람은 오로지 여러분들만 믿으면서 꼭 앞으로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다른 뭐 취업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험에 관해서, 시험이 있는 직장,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직장은 뭐든지 공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수능 보셨죠? 저도 수능 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복서가 있는데 그 메이웨더라고, 그 선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시합날이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너무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대신에 시합날에 너무 쉬웠대요. 퍼포먼스 할 여유도 생기고 그 상대방을 갖고 오는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승리를 만끽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다시 그 시합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그만큼 일상이 지옥 같고 실전이 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시험 치는 날에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시험은 그냥 점검 받는 날, 결과를 증명하는 날이지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증명을 하는 날이 수능 날, 그리고 시험 치는 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은 오늘 바라지 말고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좀 좋은 결과가 따르기를 평소에 되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23세 취업을 해서 현재 지금 4년 정도 되는데,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는 남들 대학생활 할 때 저는 취업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못 해본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여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분들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후회가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한 게 아니라면은, 정말 급한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남들이 다 취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덩달아 거기에 마음이 급해져서 취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나이대에만이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젊잖아요. 저도 물론 젊지만, 그래서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지금 정말 내가 취업이 힘들다, 급하다, 아니면은 뭐 집안이 힘들다 해서 내가 뭐 이 집안의 기둥을 내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집에 손도 좀 벌리고 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막 제가 즐겨란 게 막 술 먹으면서 즐겨란 게 아니에요. 뭐 술 먹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두야 하면서 막 그런 즐기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여행 같은 거 꼭, 지금은 힘들겠죠? 조금 더 좋아지면은 해외여행도 꼭 한번 가보시고, 혼자 배낭여행도 한번 가보시고, 막
저는 제 살면서 진짜 좋았던 게 제주도 올레길을 한 400km 정도 되는 걸 혼자 걸은 적이 있는데 오만 욕을 하면서 다 걸었어요. 오만 욕을 막 혼자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면서 막. 근데 그것 또한 도전이거든요. 도전하면서 느낀 거 솔직히 제주도는 느낀 게 없어요. 그냥 그저 힘들다. 근데 결국 해냈잖아요. 이런 게 꾸준히 하다가 성공하고 실패를 거듭된 성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간 계속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여러분은 내가 그걸 했는데 이건 못하겠어. 난 저번에 저걸 했으니까 이것 또한 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자신감도 실패를 거듭된 성공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모르게 자존감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도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소방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기타 조금 더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혹시 있으신지. PTSD.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구급 아까 이틀째인가 3일째나 그날 있잖아요. 저 때문에 못 살린 것 같다.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한 일주일간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자신한테 좀 떳떳하지도 못했고, 왜냐하면은 구급차 출동을 했는데 만약에 내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거나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타서 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저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가족이 그런 대우를 받고 하면 화가 나겠죠. 정말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 구급대원 못하겠다. 그냥 이제 불 끄는 일 하겠다 했는데 이제 소방 일이라는 게 요즘은 되게 많이 뽑았어요. 근데 4년 전만 해도 인원을 되게 많이 안 뽑아서 티오가 없었거든요. 제가 빠지면은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데 누군가 들어올 자리는 없고 인원은 없고 그래서 혼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전문가가 돼야 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남을 못 살리더라도 내 안전을 지키려면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야 남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안전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TSD를 극복을 했다라기보다는 좀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죽음을 마주하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는 앞으로 더 많이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 묻어진 것 같고 PTSD가 뭐 심리 상담도 자주 오거든요. 그런 죽음 뭐 상반신이 갈려 있다든지 어디 뭐 몸 한쪽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치면은 심리 상담도 오고 그런 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사람 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정이 무뎌진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부족하고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또 소방에 들어오시거나 사회에 나가셔서 더 여러분들의 힘찬 사회로 내딛는 한 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